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주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와 그리고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산 곳은 함경북도입니다. 제가 10살 때 1997년도에 이제 저희 가족이 함경북도 경성군으로 추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성에서 탈북하기 전까지 살았죠. 예. 저희 아버지가 98년도에 먼저 탈북을 하셨어요. 식량 구하러 집을 나가셨다가 탈북을 하셨고, 그 이후에 또 어머니마저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에 한 4년 정도 이제 그 꽃제비 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친구 2명을 또 잃었고 제 손으로 묻었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함경북도 전 지역을 기차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제가 배웠던 습관들을 이렇게 나쁜 습관들, 싸우고 이런 습관들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 싸우다시피 했죠. 또 한 번 크게 싸워가지고 거의 태학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그 방에도 불려갔었고,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공부도 못하는 놈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말썽만 부린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엄청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왜냐면은 맨날 전교 꼴등했으니까.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꼴통 같은 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 학교 그 뭐랄까 적을 떼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제가 그때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거는 제가 꼴통이 아닌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죠. 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소를 하시면서 저한테 왜 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교회 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그만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공부를 해야 되겠, 너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펜하고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실은 길가에서 4년 동안 살다 보면요. 상황 분석과 판단이 되게 빨라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말 구구절절하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썼죠. 뭐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통일에 기여를 하고 앞장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봐도 정말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들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랄까 마음속에 되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짓말인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건 단순히 그냥 꼴통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거기에 통일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다 찍찍찍 다 이렇게 끊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공부하고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께서 보시더니 저보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딸이 2명 있었는데 둘째 딸이 이제 그 누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거를 잠시 이제 멈추고 저한테 검정고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누나가 첫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냐? 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냥 공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이제 매일 아침에 와서 매일 그 과목이 있거든요. 그 검정고시 한 7과목 정도가 있어요. 그 7과목을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오면 이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교과서를 한 3번 봤나요? 3번 보고 검정고시를 봤죠, 시험을 봤는데 검정고시는 평균 70점이면 패스가 돼요. 근데 평균이 제가 70.5가 나온 거예요. 딱 패스가 됐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동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 근데 말은 우리 자매, 우리 형제, 동포라고 하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형제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취급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했죠. 나는 누구인가?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16살까지 자랐고 지금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고 또 한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고 이거는 팩트잖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했을 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북한이 좋아, 남한이 좋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정체성의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됐죠. 그러는 과정에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북한 사람인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100% 북한 사람.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또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정체성을 다 갖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고민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그냥 한반도인이구나. 한반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찾고 나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북한이 좋아, 남한이 좋아라는 그 질문을 저한테 해올 때요. 저한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제가 다시 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둘 다 좋지 이래요. 그럼 저도 둘 다 좋아요. 그래요. 그 정체성을 찾기 전까지는 저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체성을 찾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제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과 북의 통일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저한테 되게 두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서강대학교는 전국에서 10% 안에 드는 친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 저는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1학년 때는 친구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가고 2학년 때는 친구들의 허리춤을 잡고 가고 3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이제 어깨에 동무를 하고 가고 4학년 때는 친구들을 추월하자. 그거를 제가 다이어리에 썼어요. 그렇게 하고 1학년에 입학을 했죠. 하고 나니까 1학년 때 정말 기숙사, 교실, 그리고 도서관 이 세 곳을 그냥 학기 내내 다녔어요. 선배들이 저한테 술을 사주겠다고 나오라 그러면은 안 나갔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 굳게 믿고 있었던 게 술을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저는 스스로 이제 세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이제 선배들이 술 사준다 그러면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 안 나오든지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강대학교는 출석 점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 점수를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레포트 같은 경우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시험에 들어가서 글 쓰는 거는 남한 친구들이 훨씬 잘해요. 제가 남한 친구들보다를 따라가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출석 점수하고 레포트 점수를 다 차곡차곡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쳐서 그 친구들보다 조금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보다 결국 점수는 제가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학년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1학기 성적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친구들보다 훨씬 잘 본 거예요. 잘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학부뿐만 아니라 석사도 공부를 해야겠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석사 때 어떤 공부를 할까라는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석사 때 제가 연구한 주제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해봤던 주제예요. 그게 미국의 강압 외교가 왜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을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 계속 드는 거예요. 저 큰 나라가 요 작은 나라 하나 못 이길까? 요 작은 나라 하나, 저 큰 나라가 요 작은 나라의 태도 또한 태도를 바꿀 수 없을까? 미국은 정말 슈퍼파워인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관련된 서적도 읽고 그 관련된 국제 이론도 공부를 하고 했죠. 하면서 서강대학교는 또 점수가 어느 정도 좋으면은요, 그게 8개 과목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24학점까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관련된 수업들을 듣다 보니까 막 24학점, 21학점을 막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3학년 2학기쯤 되니까 제가 학교 졸업 이수학점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점을 다 들으면은요 굳이 학교도 다닐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과 사무실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기 졸업하셔도 된다고. 어차피 저한테는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조기 졸업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면은 석사 과정 가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 기존에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해왔지만 더 열심히 했죠. 제가 그러지 않아도 책을 갖고 왔거든요. 이제 거리 소년의 신발이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이 책은 원래 그 영어로 먼저 출간이 됐어요. 미국에서 작년 9월에 그 Every Falling Star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출간이 먼저 됐고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 친구들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2010년도에 잠시 그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때 또 그 지역사회에 이제 그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봉사활동하면서 주로 제가 했던 거는 그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는 쉘터가 있었어요. 그런 쉘터에 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뭐 그 친구들이 다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뭐 그리고 뭐랄까 축구도 훨씬 잘하고 농구도 훨씬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되게 뭐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구석에 친구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뭐 하냐 물어봤으니까 자기들 그냥 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친구는 뭐 히스패닉 멕시코 출신 친구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마약 그 드러그 딜러 하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는데 이제 행방불명이 됐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모 집에 살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되게 자기는 불운한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죠. 그러면은 혹시 네 손으로 친구를 묻어본 적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날은 이제 봉사활동이 다 끝나가지고 제가 집에 갈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내일 다시 와서 좀 더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갔는데 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한 8명 정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갈 때마다. 그리고 제가 그 봉사활동이 다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쯤에 그 친구들이 저한테 손편지를 써줬어요. 메일도 써주고 대부분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힘이 있다는 걸 안 믿는데요. 안 믿었었대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야기가 힘이 있다는 걸 믿게 됐대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그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정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책을 써봐야겠다. 그럼 왜냐면은 저는 갈 수는 없지만 제 책은 이제 아무데나 갈 수가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이렇게 부를 이루거나 어떠한 위치에서 성공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성공 못해도 돼요. 성공 못해도 돼요. 근데 꼭 가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을 못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요.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착을 잘할 수가 있어요.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오면은 그냥 밑둥이 잘린 나무예요. 그냥 그 상태로 한국 사회에 와요. 그럼 이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환경이 어려운지라 바람도 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넘어져요. 막 바람에 따라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질 때
오른쪽에서 버팀목이 하나만 있었으면, 왼쪽으로 넘어질 때 왼쪽에 버팀목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바로 서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노력으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이제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가지 밑에,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이 아마 싫어할걸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한국사에 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봉사자가 아니라 친구였어요. 그냥 봉사자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봉사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친구는 도와줄 수 있고 친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하고 함께 같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저는 탈북자 친구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이제 서 살았으면 좋겠어요.